그렇게 되면 구치소장까지 전부 다 같은 한 통색으로 이 사건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믿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원은 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J컴퍼니라고 하는 데서도 네. 최초에 이제 SBS보다 1시간 정도 빨리 보도를 한 것인데 국군 서울지구병원에 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 그 이후에는 아직 뭐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아 정말 무슨 나라가 무슨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지 물론 아직 직무 저는 요새 좀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네. 건진법사 목사님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이번 지방의원, 지방 정치인에게 돈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영장이 신청됐다가 풀려났죠. 불구속 수사됐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듣기에는 건진법사 역할이 매우 크다. 특히 이제 김건희에 대해서. 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매우 크고 상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해왔다. 그래서 건진을 잡게 되면 많은 일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딱 잡아들인다고 하니까 아, 검찰이 드디어 윤석열과 손절하는구나. 아니면 그 작은 건 하나로 완전히 그냥 공고리 시멘트 쳐버리려는구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풀어줬는데 왜 풀어줬을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초대 비서실장이 지금 중국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김대기 실장. 그러니까 이제 김대기, 건진, 김건희 이 세 사람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라는 설들이 있거든요. 네. 취재를 했던 분들도 있고 아직 뭐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건진에 대한 부분도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군요. 지금 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최초로 네. 제가 밝히면 네. 김대기 비서실장이 윤 대통령이 일본 간 그날 일본을 방문한 날이 있잖아요. 몇 년도인지 그날 원래 비서실장은 정상이 각국에 이렇게 만나러 갈 때는 출국을 같이 안 하고 청와대나 대통령실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으로 대통령이 출국한 그날 건진법사가 관여하는 어느 국책사업 사무실에 김대기 실장이 직접 와서 회의를 주재했다는 대통령실 내부가 아닌 제3의 장소, 거긴 제가 어딘지 압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무슨 동인데 거기까지 와서 주재할 정도로 김대기 실장하고 건진법사가 컨택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제보를 오래전에 받았어요. 그거를 취재하다가 김대남 녹취록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취재하다가 내가 이렇게 취재하는 취재원이 이렇게 일식집을 갔는데 네. 거기 있는 몇 사람이 그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석상에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왜 갔습니까? 그랬더니 뭐 인수위원회에서 봉사한 사람들, 인수위원 말고 봉사한 사람들과 보수 유튜버들을 초청해 가지고 윤석열이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기념사진도 찍어주고 점심도 사주고 기념품도 줬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대로 찍어서 내가 이명수 기자와 MBC 측에 넘겨서 그걸 누가 맡았느냐라고 이제 이 기자가 알아보니까 그래 김대남이가 그걸 담당한 거라서 김대남이랑 이명수 기자가 김대남을 집중적으로 녹취를 해서 이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김건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진, 네. 그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에 함께 회의 장소에 있었던 김대기, 네. 여기까지는 어쨌든 뭐 이제 취재들이 이루어졌던 부분 아닙니까?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돈 냄새를 맡는 거예요. 네. 이제 이 그러니까 건진법사는 이권. 예, 이권이라고. 근데 그거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됐다는 실행이 안 됐어요. 다른 외국의 업체가 되고 선택이 되고 이제 건진이 좀 입김을 놓던 데는 이제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건 무산됐어요. 그런 것처럼 건진은 돈 냄새를 이제 맡으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해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대기업에 건진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경계령을 내릴 게 아니라 그때 체포를 했어야 그렇죠. 사실은
올바른 건데 그냥 네. 방치한 거죠. 네, 어쨌든 오늘 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른바 국조특위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첫 청문회였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증인으로 인정이 됐었었는데 안 나왔죠. 국조특위는 그래서 거수 표결을 거쳐가지고 이 사람 뭐 윤석열 씨를 비롯해서 7명에 대해서 동행명령장을 지금 발부를 한 상태인데요. 오늘 나왔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들어보면 실제 윤석열 씨와의 대질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 보인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홍 차장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풀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물으셨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그렇다고 대통령께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여쭤보기도 뭐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도 약간 말씀에 퍼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주시겠다는 건지 말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아마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홍장원 차장만 제대로 말을 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증언을 거부한 상태여서 내란 사태 전 과정에서요 사람 같은 사람이 지금 홍장원 처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예. 다 왜 저 모양들이냐 했는데 처음 이런 모습 보인 거예요. 결기 있는 모습. 근데 뭐 결기가 있는 모습은 좋은데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대로 말을 안 하고 다 증언을 거부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국조특위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맨날 행동하는데 너무 무력하다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특위가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그 더 많은 이제 증언들이 나올 테고요.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사법당국의 수사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내기도 하겠지만 네. 국회에서 진행되는 국조특위도 그 만만치 않은 이제 실력가들이 지금 포진돼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정보력도 이미 갖고 있고 그래서 좀 기대하셔도 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상호 기자 어떻습니까? 어, 표정은 안 좋아요, 저분은 지금. 네, 저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별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헌재에서 어제 윤석열이 거짓말한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를테면은 그거 있잖아요. 오늘따라 말을. 지금 화딱지가 나서 그래요, 사실은. 그 비상 입법기구 네, 비상 관련해서 입법기구, 예. 문건 관련해서 우리 박선원 의원이 사실 따져 보면 그때 김용현 그 자리에 없었다. 뭐 이런 거 그냥 원포인트로 윤석열 거짓말하고 딱딱 집어내는 거는 깨어난 면이 있어요. 저희 같은 기자들은. 근데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게 뭔 소린가 뭐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다 모르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건데 실제로 별 흥미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물론 따박따박 우리 입장에서는 약자기 때문에 하나하나 팩트를 쌓아 올림으로 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투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당장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실력 행사가 뭐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하고 경찰이 도둑 잡는 것처럼 민주당은 표결로서 탄핵할 놈들 따박따박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계속 입법 투쟁하고 국회는 그렇게 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뭐 평론가나 기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의 업무들을 너무 오래 하고 있어. 한 달 정도는 되는데 지금 2달 넘어가면서는 이게 동력으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아쉽다. 실제로 좀 많이 지친다 하는 주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